안녕하세요. 식생활관리학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블랙보드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여기 저는 12주차 강의라고 했는데 추석 때 쉬었던 그 휴강 처리 때문에 12주차를 하고 블랙보드에는 아마 13주차 강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에 여기 13주차 강의에 들어가서 이 12주에 대한 이번 시간에는요, 물론 이제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구매를 하게 되겠지만,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도 제가 뭐 산채류라든가 뭐 곡류, 뭐 또 전분류, 아니면 뭡니까 뭐 과채류, 건채류, 뭐 이런 채소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과일류에 대한 감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감별이라기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선에 이제 졸업을 하고 영양사를 1년선에 나갔을 때에 이러한 어떤 농산물, 수산물, 뭐 축산물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골라낸다 그럴까요? 감별하지 못하면은 좋은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좋은 식재료가 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좋은 어떤 급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감별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농산물, 뭐 좋지 않은 농산물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뒤에 제가 그림을 좀 갖다 놓긴 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껍질 색이 고르고 밝은 느낌이 들고 두드렸을 때 탄력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덜 익어서 외관상 푸른색이 많다거나 너무 익어서 색깔이 어둡고 광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 배화 같은 경우에는 과피가 얇고 매끄럽고 짙은 황색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달고 수분이 많아야 되겠고, 물론 이제 배의 종류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근데 과일이 적고 과실이 적고 크기 모양이 고르지 않고 과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러한 것들은 좋지 않은 농산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귤, 뭐 오렌지, 한라봉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우리 요즘은 귤을 뭐 워낙에 많이 먹지만 중간 크기로 먹어라. 과일육이 너무 이렇게 섬유질에 붙어 있는 껍질이 두꺼운 건 좋지가 않다. 그리고 그 껍질과 쪽 사이에 공간이 있거나 무르거나 썩은 건 좋지가 않고, 꼭지가 작고 싱싱한 거라든가 속이 꽉 차고 쪽수가 적은 것이 좋다. 오렌지 같은 경우 뭐 동그란 구형이라든가 타원형으로 갚이는 윤기가 나고 정상부의 배꼽이 클수록 달다. 껍질 수분이 부족하고 두꺼운 거예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미국산, 뭐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내산은 오렌지가 아직 생산 안 되죠, 그죠? 귤 한라봉은 있겠지만,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귤과 오렌지를 접목시킨 계량종으로 오렌지보다 신맛이 덜하고 순하고 단맛이 난다. 껍질이 두껍고 잘 벗겨지는 것이 좋고, 한라봉 껍질이 단단한 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까지 여기 보면은 복숭아, 포도, 딸기, 참외, 수박, 멜론,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자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복숭아와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크고 모양과 향기가 좋고 꼭지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포도라든가 뭐 사과라든가 참외 이런 것들은 꼭지가 달려 있는 걸, 배도 마찬가지고 달려 있어야 싱싱한데 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 낙과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참외를 본다면 육질이 무르고 껍질이 두꺼운 건 좋지 않고, 육질이 단단하고 색이 진하고 골이 깊은 것이 좋다. 딸기는 굵고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고 꼭지가 싱싱하고 외피에 손상이 없는 것이 좋고, 적색이 짙고 선명한 것이 좋다. 안토시아닌 색소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색깔이 짙은 걸 칠수록 어떤 영양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죠. 과육이 단단하고 독특한 향기가 강하고 당도가 높은 것.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망고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토마토도 마찬가지, 뭐 채소라고 본다면은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덜 익었을 때에 이렇게 따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보고 외피가 노르스름하고 손으로 물었을 때 과육이 부드럽고 후숙이 잘 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육이 너무 단단하다든가 시퍼렇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바나나는 적당하게 푸른빛이 도는 것, 뭐 후숙된 것은 바나나 좋지 못하고 약간 검은 반점이 있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망고도 검은 반점이 있고 매끈한 것이 좋다. 그 다음 자몽은 무게가 가벼운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뒤에가 먼저 그림이 나올 겁니다. 보면 참외는 제철이 6월에서 8월이고 고르는 법은 노란 빛깔이 선명하고 표피가 얇고 매끄럽고 꼭지가 시들지 않아야 된다. 자두도 마찬가지 꼭지가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색이 균일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것이 자두인데 제철이 7월에서 8월이다. 수박은 껍질색이 선명하고 선이 확실한 것이 좋은데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이 색깔이 선명하고 꼭지가 잘 달려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 복숭아는 7월에서 8월이 제철인데 알이 크고 상처가 없고 향기가 강한 것이 좋다. 토마토는 과실이 단단하고 붉은 색깔이 선명하고 꼭지가 오그라들지 않고 푸른 것이 좋다. 블루베리는 7월에서 9월인데 색이 선명하고 흰색 분말이 표면에 많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림 사진들이 잘 나와 있네요. 방울토마토는 달콤한 향과 밝은 색이 나는 것이고 꼭지가 신선하고 표면이 부드러워야 좋다. 멜론은 제철이 7월에서 10월인데 껍질 무늬가 촘촘하고 선명한 것이 좋고 꼭지가 시들지 않는 것이 좋고 레몬은 껍질에 윤기가 나고 말랑말랑하고 무게가 있는 것이 좋다. 제철 포도는 알이 꽉 차고 포동포동한 것이어야 되는데 하얀색 분말이 새어나온 것이라든가 밝은 색을 띠는 것이 좋고 배는 제철이 9월에서 10월이니까 이제 가을철 사과 나는 철이 되겠네. 그죠? 껍질이 두껍지 않고 배 고유의 전무늬가 큰 것이 좋고 둥글고 크고 푸른빛이 없는 것이 좋다. 키위는 마찬가지로 좀 너무 단단한 거라든가 푸른색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갈색 빛을 띠고 모양이 고르게 생겼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귤은 이제 제철이 이제 9월 12월이니까 지금 나잖아. 그죠? 그래서 또 하우스 귤감도 그러는데 일단은 하우스든지 아니면은 그 노지 거든지 간에 껍질이 얇고 좀 단단하고 요 껍질하고 속이 딱 잘 밀착되어 있는 것이 좋다. 석류는 무겁고 붉은 빛이 선명하고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것. 사과는 꼭지 부분에 가지가 싱싱하고 껍질색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것과 흰색 반점이 많을수록 당도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철 유자는 11월에서 12월인데 껍질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하고 보통 유자는 껍질을 먹으니까요. 유자청을 담는다 가지고 껍질을 썰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좀 단단하고 두꺼운 게 좋고 상처가 없어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들이뷰라는 곳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별 품질에서 고기류라든가 생선, 폐류, 달걀, 콩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고기는 결이 촘촘하고 적당하게 부드럽고 탄력적인 광택이 나고 절단면의 결이 곱고 윤기가 나야 된다는 거. 생선이나 폐류 한번 볼게요. 뒤에 봅니다. 여기도 소고기 감별법에 있어가지고 고기 결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고 있는 것이 육질이 부드럽고 연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유백색이고 오래되면 이제 조금 약간 유백색이 아닌 약간 짙어지는 검은색을 좀 띠게 되죠. 그죠? 적당히 부드럽고 탄력과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도 유백색을 안 띱니다. 약간 조금 브라운 색깔을 좀 띈다 그럴까요?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썰어진 절단면의 결이 곱고 윤기가 있고 선홍색을 띈 것이 신선하고 연하고 맛이 좋다. 선홍색 띠는 것은 금방 도축을 했을 때 소고기는요 약간 암갈색이 되는데 그래서 밀봉했다가 이제 밀봉했는 걸 풀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옥시 헤모글로빈이 되면서 선홍색을 띠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또 공기 중에 노출을 해 놓으면은 암갈색으로 바뀌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회갈색으로 바뀌면서 가장자리에 회색빛이 도는 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냄새도 나고. 그 다음 소고기는 조리 목적에 적합한 고기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잡채용 소고기를 한다거나 구이용을 한다든가 불고기용을 한다 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죠. 또 국을 끓인다든가 하면 틀리겠죠. 돼지고기는 분홍색을 띠는 붉은색이 좋다.
돼지고기 색이 너무 이렇게 짙은 붉은색이면 늙은 돼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분홍색을 띠는 것이 좋고, 색이 희고 굳은 것이 연하고 냄새가 없어야 되겠고, 결이 곱고 탄력 있는 고기가 신선한 어린 돼지의 고기로 맛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고기는 고기 색깔이 선명하고 투명함이 있어야 되고, 품질이 나쁜 것은 살이 단단하지 못해서 풀어지고 날개 부분이 끈적거리는 그런 미생물이 번식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별 방법을 볼게요. 소이어 보면은 건내 지방도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블링 있고 뭐 건내장도 이렇게 해놨는 건데, 근육 사이에 지방이 침착한 정도를 건내 지방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건내 지방도가 높을수록 고급육으로 평가된다 해가지고 고급육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내 지방 함유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같아요. 여기 왼쪽에 쏘고 돼지고기인데, 이건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썰어놔서 삼겹살을 썰어놔서 이렇고, 수입산인 경우에는 이 비계 부분이 좀 더 두껍고 색깔이 좀 더 갈색으로 난다 그럴까요? 약간 더 좀 짙은 색깔이 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것도 사진이 좀 사실 잘 못 나왔는데, 국립 축산물 연구소, 그리고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이런 데 가면 여기 다 구분하는 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생선류하고 폐류를 감별할 때, 생선은 고등어, 삼치, 대구 등 명태인데, 생선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살이 단단하고 어떤 그 이치가 없어야 된다. 고등어는 등의 색이 푸르고 윤택이 나고 살이 단단한 것이 좋다. 삼치는 등 쪽이 회청색이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고, 잘린 대구는 싱싱하고 투명할 정도로 하얀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류는 가리비, 굴, 조개, 폐주, 소라, 홍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개 껍데기는 두꺼운 것은 늙은 조개로 소갈이 적고 껍데기가 얇은 것이 어린 조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 조개류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맛이 나쁘고 독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하고, 가을이나 겨울 것이 맛이 좋다. 특히나 이렇게 홍합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은 홍합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조개 산란기가 5, 6, 7, 8 이럴 때는 안 먹는 게 좋겠죠.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갑각류는 게, 새우, 가재, 바닷가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마디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신선한 것은 가격이 더 비싸고, 또 신선한 것도 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신선한 것을 사고, 냉동 보관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굳이 신선한 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있고, 연체류, 문어, 낙지, 꼴뚜기, 오징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방어인가 아마 이럴 참치입니까? 참치가 아니고 참치 종류, 가다랑이 종류 같아요 보니까. 근데 세균과 물고기의 효소는 해가지고 산화 트리메치라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트리메치라민, 여기 메칠기가 3개 있으니까 트리메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미노기가 NO2고 요건 아민이 되니까 트리메치라민 옥사이드, 그 다음에 트리메칠아민 이래 되는데, 생선 비린내의 주요 원인이잖아. 여기 뭔가 하면 여기에서 요 NO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했는 상태에서는 트리메칠아민 옥사이드라, 이거는 싱싱한 어떤 생선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트리메칠아민은 여러 가지 화합물로 분해가 되는데, 트라이메칠아민의 함량은 물고기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돼가지고 트리메칠아민 옥사이드는 신선한 거, 트리메칠아민 요거는 이제 생선 비린내의 주요 원인이고, 이거는 물고기 신선도를 평가하는, 이게 함량이 많을수록 결국은 선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민물고기에서 흙맛이 난다 할 적에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민물고기는 산화 트라이메칠아민이
적게 들어있다. 즉 트리메치라민 이게 적게 들어있어서 비린내가 강하게 나진 않는데, 그러나 지오스민과 이메칠 아이소보르네올이라는 이 화합물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흙냄새가 난다, 흙맛이 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선한 생선은 절대로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고 특유의 어떤 것이 생선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신선한 이게 생선을 고를 때에 요건 지금 아가미를 쫙쫙 벌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즈톡 이렇게 나는데, 생선 아가미를 벌려서 이렇게 신선하고 어떤 점액물질이 적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거, 신선한 상태는 눈알이 맑고 깨끗하고 눈알이 약간 볼록 나오고 뚜렷하고 생선 고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데, 신선하지 않은 것은 눈동자가 희뿌옇고 탁해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선한 상태의 동태, 이건 생태 같은데 몸 전체에 탄력성이 있어서 팽팽하게 느껴지고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하게 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신선한 데 비해서, 이거는 축 늘어져 버렸어요. 신선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고 배를 눌렀을 때 항문에서 저백이라든가 내장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신선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선을 고를 때, 그 다음에 이거 뭐 싱싱한 생선과 같은 것들 쭉 이렇게 해놨고, 소라고등, 각각류, 새우라든가 게와 같은 각각류가 되겠고, 일반 생선이 되겠고, 조개류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라고등이고, 이것도 조개류가 되는데, 이렇게 신선한 것들을 입을 벌리고 있고, 그죠? 소라고등, 이거는 뭡니까? 모시조개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꼬막이고, 여기 모시조개인가요? 모시조개, 가리비, 기타, 여기 가리비고, 기타 등등 있네,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달걀의 사육 환경에 대한 표시 예를 들어놨는데, 요거는 고러한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신선한 선도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달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름, 그러니까 지름에 대해서 난황, 직경하고, 그 다음에 요거 노란자 난항의 높이 비율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신선도를 따지게 되죠. 따지게 되는데, 요 달걀이 신선할수록 노른자가 볼록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금물 몇 프로입니까? 3%입니까? 이런 데 넣었을 때에 둥둥 떠는 거는 그죠. 여기 지금 요 위에가 동그란 부분이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짓는 것은 먼저 이렇게 올라오죠. 산란하고 1 내지 3일 되는 건 이렇게 소금물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제 한 6일, 4일에서 6일 정도 되면은 약간 이 고개를 들고, 일주일 이상 지나면은 이게 좀 많이 들어게 되죠. 그죠? 그리고 10일에서 12일 사이가 되면은 공기구멍 있는 데로 바짝 쓰게 되고, 그 다음에 13일에서 15일은 아예 위로 둥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일에서 18일 정도가 되면은 조금 위로 이제 돌출하게 되고, 21일, 19에서 20일 조금 더 돌출하고, 또 돌출하고, 아예 그냥 한 달 가까이, 25일에서 26일 되면은 많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금물에다가 계란을 담궜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달걀 요즘은 이렇게 여기 개선되는 거, 기존에 거는 01 2길 01이라고 2길동이라 그러면은 01을 시도별 부호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01 같으면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 02 같으면은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시도에 대한 부호를 넣고, 길동이라면 농장명을 넣었는데, 지금은 여기 3개를 넣는다 그랬죠. 산란일자 10월 4일 날 나왔단 말입니다. 산란일자를 내놓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산란일은 닭을 낳는 기간 개선됐고,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허가에 부여되는 5자리 고유번호입니다. 어떤 만약에 경기도 지방 포천의 어떤 농장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됐고, 사육 환경은 뭔가 하면은 1번이라고 쓰면은 방사했는 거고, 2번은 축사내에서 이제 방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케이지에 넣되 좀 개선했는 케이지고,
4번은 옛날 닭장처럼 쫌쫌하게 넣던 기존의 케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며칠 날 낳고 누가 생산했고 사용한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하면은 2018년 8월 23일 시행을 했고 산란일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육 환경이라든가 고유 번호를 새겨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살충제 달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농장에서 이런 살충제를, 만약에 이걸 랜덤하게 검사를 했는데 살충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고유 번호 농장에 가서 전부 다 이제 뭐 회수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기니까 결국은 축산 농가와 양계모 농가 이런 데서는 이런 걸로 인해가 족쇄가 쳐가지고 함부로 허가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만약에 항생제라든가 또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어떤 허가되지 않는 그런 살충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바로 여기가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바로 살충제 달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사육환경 방사, 축산의 방사, 개성 케이지, 기존 케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육환경에 대한 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끝에를 보고 하는데, 우리들이 일본적으로 보면은 구매하는 달걀들은 대부분 기존 케이지 4번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4번에 대형마트 가도 그렇고 이런 거 하다 보면 4번이 많고,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이 비싸겠죠. 왜냐하면 방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축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나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는다 이랬는데, 위반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는 표시를 안 했을 때 1차 경고하고 2차 영업정지 7일 주고 3차는 영업정지 15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조나 변조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든가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그러한 어떤 행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달걀을 사육 환경 표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인가, 다음 한 페이지가 더 있는지, 아마 제가 얘기가 끊어지면은 여기까지가 첫째 시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